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FOMC 회의라든지 이 전반적인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뭐 대선 이후에 FOMC까지 계속해서 큰 파도를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분위기는 미국에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트럼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진행되며 일제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약보합에 종료하고 나스닥은 급등하는 등 3대 지수의 흐름 자체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9포인트 내린 43,729.34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1.51%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호재로 테슬라는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2.9% 급등한 296.9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시총은 9,530억 달러로 집계돼 시총 1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도 테슬라는 14.75% 폭등했었죠.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을 적극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럼프 유세에 직접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물심, 양면으로 트럼프를 도왔었는데요. 머스크는 지지 연설뿐만 아니라 트럼프 캠프에 하나로 약 1,82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재정적으로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도 테슬라에게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 같은 호재로 테슬라는 이틀 연속 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2.25% 상승한 148.88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로써 시총도 3조 6,520억 달러를 기록 4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날 엔비디아와 관련해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랠리하자 엔비디아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를 내준 애플도 전날 하락을 딛고 이날은 2.14% 뛰었습니다. AI 테마가 트럼프 당선자의 규제 완화 기대므로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양자 컴퓨터 업체인 아이온큐는 34% 넘게 폭등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리포트도 기대 이상 분기 실적과 깜짝 예약 증가세에 힘입어 23% 폭등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으로 주가 상승세가 기대됐던 트럼프 미디어는 폭락했는데요. 펀더멘털이 별 볼 일 없는 트럼프 미디어가 당분간은 틈새 시장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이어진 탓입니다. 트럼프가 지분 약 58%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는 22% 폭락했습니다. 네, 자, 수면 밑에서 또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졌던 그런 또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FOMC가 사실 오늘의 좀 키워드가 될 텐데 뭐 예상대로였었고 여기에 더해서 뭐 독립성이라든지 또 임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더 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뉴욕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FOMC였는데요.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9월 비컷 이후 두 번째 하향 조정인데요. 연준은 FOMC 정례회의 결과 기존 4.75에서 5%였던 기존금리를 4.5에서 4.75%로 인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종전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올해 초부터 고용시장 조건이 대체적으로 완화됐고 인플레이션은 2% 목표를 향해 진전했다면서 연준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목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은 아직도 제약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더 중립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앞으로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표명한 건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화정책 역량에 관한 질의에 선거가 우리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측에서 물러나라는 발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이뤄졌는데요.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에서 4.75%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지 3개월 만에 추가 인하인데 직전 9월에는 금리를 5%로 동결했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4.75% 금리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물가 상승률을 목표에 근접하게 유지해야 해 금리를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인하할 수 없다며 경제가 우리 예상대로 진전된다면 금리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 대비 3,000건 늘어 22만 1,0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문가 예상치 2,000건을 하회한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10월 20일, 26일 주간 189만 2천 건이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직전주 수정치와 시장 전망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두 차례의 허리케인 피해와 보잉 근로자 파업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로는 11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되고요. 실적으로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